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이번에 인사드리는 거는 저희가 11번째 책을 또 번역 출간을 했습니다. 해마다 뭔가 그 장애인 단체, 개별 단체에서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의 책들을 장애인 당사자 및 학계, 또 단체,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심을 해서 골라온 책들인데, 이번에 책 제목은 자본주의와 장애입니다. 이 자본주의와 장애, 이데올로기를 우리 장애 영역에 붙여온 건 오랜 이론적 흔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경험하고 성찰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정리한 것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자본주의와 장애, 이 부분을 쓴 그 러셀이라는 저자는 오랫동안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이런 그 차별, 그리고 억압, 이런 영역들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산업혁명 이후에 본고하게 되면서 뭔가 장애인과 또 그 연약한 다른 그런 그 소외된 분들이 자본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결과였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현재 이러한 영역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고용률도 낮고 또 소득 수준도 낮고 한 열악한 장애인 이 상황, 열악한 장애인의 현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고, 좀 탈시설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탈시설화의 화두가 되는 시설 역시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도 관계된다는 그런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상 매체를 제한 없이 뭔가 보시고, 또 그 콘서트를 한 번쯤 보시고 이 책을 잘 준비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 직접적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요. 또 저희는 내년도 이맘때쯤 다시 한번 멋있는 책을 소개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게 된 것은요,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한 권이기 때문인데요. 읽어볼 만한 책, 자본주의와 장애를 소개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자본주의와 장애라는 책이 따끈따끈하게 번역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은 어떠한지 낱낱이 파헤친 책이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요. 한국장애인재단에서 번역 출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요번에 11번째 이제 선정 도서로 이 자본주의와 장애라는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면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경제 체제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 속에는 숨겨진 차별과 억압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부분을 마르타 러셀이라고 하는 저자가 자세하고 상세하게, 특히 미국이라는 이제 국가의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읽을 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어올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일부 아쉬운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온 어느 책에 비해서 자본주의와 장애의 관계를 이렇게 또 낱낱이 파헤친 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좋은 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는 꼭 일독을 권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책이든지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저자가 궁금하기 마련이죠. 자본주의와 장애의 저자는요, 마타 러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자본주의와 장애의 이해관계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분이 썼던 여러 글들을 모아서 이제 내게 된 책이 이 자본주의와 장애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장애인 권리운동가인 만큼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해왔고, 그동안 장애인이 어떻게 억압당하고 있는지 미국 사회 중심의 어떤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낱낱이 비판적인 글을 쓴 것이 이 책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사회적인 약자에게만 재난이라던가 비극이 발생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재난,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독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발생하더라.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추적했더니 자본주의의 운영 방식에 있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 장애인을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가장 바닥으로 내모는 건 그 원인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더라라는 것을 이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대 사회에 수많은 장애를 둘러싼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 제도들도 꿰뚫어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 제도들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였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사실상 없었다. 라는 내용을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장애라는 제목을 보면 아마 느낌이 왔을 거예요. 아마도 저자는 막시스트가 아닐까. 네, 저 역시도 이 책을 감수를 했는데요. 감수하면서 저자는 정말 막스의 그 사고체계나 가치관의 기본을 두고 이 사회를 분석하고 있구나. 특히 사회와 장애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조금,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짧은 이 소개 영상에서 책의 내용을 압축해서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막스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장애의 관계를 파헤친 책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로서 얘기되고 있는 이 장애인이 경험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재난 그리고 비극의 원인은 다름 아닌 경제체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다. 근본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장애인은 끊임없이 이 재난과 비극의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감수를 하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이 책을 좀 요약 정리하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책을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장애인 당사자적 관점에 혼이 살아있는 책이다. 작가가 굉장히 그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인권운동가의 그 뉘앙스와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이 살아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억압당하고 배제당하는가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이 노동자로서 착취당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책의 전반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노동 능력을 팔아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래서 고연봉직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마치 이 자신의 시간당 노동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느냐가 마치 그 사람의 가치인 양, 그렇게 이해되기도 하는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죠. 근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렇게 노동자로서 착취당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더라.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급여를 받고라도 정말 일하고 싶은데 그 일할 자리가 너무 없다. 이거는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이런 방식으로 장애인들을 배제시키고 당신들은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낙인하면서 착취당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돌봄과 간병 서비스 속에서 어떻게 장애인이 대상화되고 있는지 또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복지제도라든지 또는 뭐 간병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가정에 방문을 해서 장애인을 돌보기도 하고요. 시설을 운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역시 이러한 가정방문 간병 서비스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든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가장 최적화된 자본주의의 가장 큰 이윤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돌봄 제도나 간병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라는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부터 돌봄이라든지 간병 서비스 속에서 어떻게 대상화되는지까지 자본주의 사회 속 장애인의 위치와 현실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장애 인권에 관심이 있는 분, 장애학 공부하시는 분들, 또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 장애나 사회의 어떠한 역사적 구조적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일단은 이 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마르크스. 사진을 하나 이렇게 넣어 놓기도 했는데요. 마르크스는 이 사회 속의 약자들이 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억압의 그 원인이 경제 구조에 있다라고 보았던 학자입니다. 인물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서 이 마타 러셀도 장애인에 대한 억압 역시도 결국은 이 막스의 관점에 의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더라. 근데 문제는 이 막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계급 구조라던가 경제 구조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 이제 노동자를 착취를 하면서 자본주의는 잉여 가치를 남긴다라는 설명들을 하거든요. 근데 장애인에 대한 억압 역시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들은 억압당할 그러니까 임노동자로서 착취당하는 그 시스템 속에조차 끼지 못하더라. 즉 임노동자로서의 착취로부터도 배제당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타 러셀은 장애인에게 자본주의란 결국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시스템이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는 장애인을 그냥 배제시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문화든 가진 거라고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들은 노동의 물적 조건을 소유한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주의 허락이 있을 때만 노동이 가능하며 생존도 그들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존의 틀에게조차 우리 장애인들은 끼지 못하더라. 그런 방식으로 장애인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완전히 배제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정치 경제의 관점에 따르면 사실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이 체제 내에서는 근절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생산 시스템의 발전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가치를 전체를 다 고려를 할 때에만 장애인 차별은 비로소 없앨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뭐 인식 개선 교육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가볍게 장애인 차별을 다소 다루고 있지 않나. 이 사회 시스템과 운영 구조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기능주의자들의 생각이 있죠. 이 사회 구조는 여러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능주의자들은 이것이 잘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처럼 각각이 제 기능을 잘하면서 움직일 때 이 사회는 잘 굴러간다. 이러한 기능주의자들의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 갈등론자거든요. 막스주의는. 그래서 갈등론자의 관점으로 이 사회를 이해했고 계급의 관점으로 이해했고 그 계급의 관점에서 노동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부르주아층이 있다면 프롤레타리아층은 억압을 당한다라고 막스는 봤죠. 근데 이 억압의 틀에게도 끼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자들, 마타 러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노동 예비군이라고 하는 단어도 또한 등장을 합니다.
노동 예비군이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노동시장에 국가가 나와 하면은 나갈 수 있고, 또 니네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자격이 없어 하면은 언제든지 또 다시 일자리를 내어놓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들이 이제 노동 예비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학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여성들이 이제 노동 예비군으로서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다. 여성 노동력이 막 필요할 때는 사회로 나오라 그러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들어가라 그러고. 그런데 이 신노동 예비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위크의 기사를 저자는 다루고 있는데요. 수익성의 숨은 열쇠가 있다. 바로 장애인이다. 향후 10년 내에 노동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동자는 앞으로 찾기 어려울 것이고 지금껏 노동력 밖에 있었던 노동 경력계의 장애인들이 새로운 고용 자원으로 등장할 것이다. 당연하다라는 이러한 한 기사를 다루면서 또 자본주의 시스템 속의 장애인의 노동에 대해서 저자는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서 막스주의 속의 관점에서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배제당했다. 라고 설명을 했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어쩌면 그런데 장애인들의 노동력이 새로운 고용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노동의지라던가 능력 있는 노동자를 앞으로 찾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새로운 고용 자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 예비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잉여 인구 노동 예비군이라고도 하고요. 장애인을 노동 예비군으로서 또 이 저자는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인간 자원은 언제나 착취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실업 예비군은 자본주의 사회의 무멍용사이다. 처참할 만큼 가난하게 살면서 전 사회 체제를 지탱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마르크스의 설명을 따오면서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속에서 항상 장애인은 가장 바닥에 있었고 그 바닥에서 처참하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 체제를 지탱하는 데 기여해왔고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장애인의 삶도 변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애와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압축적으로 이 저자의 생각을 좀 전달을 했다면 또 다른 키워드를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장애인은 과연 의존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자본주의와 장애의 관계를 다루면서 단순히 어떠한 경제 시스템 체제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라던가 이 사회의 어떤 관점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내에서 장애인은 의존적인 존재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도 하죠. 이 장애인을 돌보고 케어하는데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 라고 바라보는 관점들도 있고요. 동시에 이 사회에 짐이 되는 존재다,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바라보는 인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의 데이비드 파이퍼 교수의 지적처럼 장애는 곧 의존과 실업을 뜻한다. 즉 장애를 갖는다는 건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고 노동력을 생산하는 인구가 아니라 실업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식을 좀 바꿔보자라는 주장이 있죠. 장애인권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장애인도 일할 수 있으며 일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주장이 많이 되고 있고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모델이라던가 아마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하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회의 시각이 바뀐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회적인 시선까지 바꿀 수 있을까라고 저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정책이 관점을 바꾼다 할지라도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뀐다 해도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은 의존적인 존재야, 돌봄의 대상이야 라고 바라보는 이러한 사회적 시선 정말 바꾸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또 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기업의 대표도 조세 혜택을 받기도 하고 건물주들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뭐 세금과 관련된 혜택들이겠죠. 또 미국 최고의 갑부도 정부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중산층의 집주인들도 주택을 담보로 해서 또는 뭐 담보이자로 소득공제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많이 있고 이러한 사회의 제도와 이들의 관계를 보아도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애인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들이라서 지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의존적인 존재들이라는 관점이 좀 있는 걸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도, 부자도, 재벌도 정부의 지원을 일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역시도 장애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같은 시각에서 이해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정주의나 복지에 의존한다라는 부정적인 잣대, 이걸로만 더 이상 판단하지 말자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시장 내에서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11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실업률이 65%에서 71% 수준이다. 전체 인구 비율의 실업률에 비해 훨씬 높다. 최근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들은 자영업이나 파트타임, 임시직인 경우가 2배는 더 많고 또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중증의 장애인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을 피할 수가 없더라. 라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법이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이 중증장애인들도 버젓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빈곤선 이하의 비장애인들은 10% 수준인데 비해서 장애인은 29% 수준이라는 미국의 데이터를 언급을 하면서요. 1999년 60만 가구가 심각한 사고나 질병의 여파로 파산에 직면했고 그 속에서 장애인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더더욱 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어느 정도 빈곤이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빈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노동시장 내 차별을 겪거나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직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사실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겪기도 했고 정부 지원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존적인 존재여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장애인들은 훨씬 더 취약한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 있고 이미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 이 문제를 더 이상 장애인은 의존적인 존재라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야, 불쌍한 존재들이야 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자.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이 빈곤 인구 또는 실업 인구, 항상 구조적인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실패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게 존재한다면 이것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의 차별의 이슈도 이 책에서는 또한 다루고 있는데요. 노동시장 내에서의 장애인 차별, 특히 해외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의 개발이 가능하다면 국내에 묶어두는 것보다 뭐 수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뭐 이런 이제 미국의 한 자문위원회의 자료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노동력 아웃소싱을 많이 했던 노동력을 해외에서 뭐 이렇게 값비싼 노동력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이러한 작업들을 시작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해외에 이제 노동력이 없으면 더 이상 이제 국가 경제가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미국의 장애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된 측면들도 있고요. 기업주들은 이 반발을 하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기업의 이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미국은 장애인 고용의 모든 책임이 기업에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반발하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장애인이 또 들어오는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이러한 반발들로 인해 오히려 결국 장애인 복지는 감축되기 시작하였고 구조적인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와 역사적 격리에 대해서 저자는 다루고 있습니다. 어,
장애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어느 나라나 살펴보면은 시설에 가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격리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인종과 성별 간의 문제하고는 다르게 장애를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관계의 산물로 사실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의료적인 문제다. 이들은 돌봄이 필요하다. 병원에 가야 된다. 라고 보는 그런 개인의 문제, 치료받아야 되는 문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노동에서 장애인들은 애초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노동시장 내에 나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시설에 감금되거나,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내에서 이들은 어떤 생산하고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시설 속에서 장애인들은 결국 살아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더 많은 또 차별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격리와 사회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오늘날에는 이 장애인 보호 시설이든 요양원이든 결국은 이 비즈니스로서 접근하고 있더라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시설 격리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결국은 가둔 채 그 안에서 이윤을 찾아내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윤만을 중시하게 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이윤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돌봄의 품질은 떨어지게 되고 또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든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인력이든 이 노동자들의 임금도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의 기업식 돌봄 패러다임이 결국 노인과 장애인을 상품화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책에서 라구나 혼다라고 하는 제일 큰 요양원의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구나 혼다를 이제 재건하자 라고 하는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여러 이제 정치행동위원회라던가 단체들에서 재건축에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자립생활센터들 역시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이윤을 중시하거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는 것을 중시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의 권리는 사라지게 되고 서비스 품질도 역시 떨어지게 되고 장애인의 인권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도 하락하더라. 이러한 기업식 돌봄의 패러다임에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노동과 장애인의 몸을 모두 상품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감수를 했지만 상당히 읽다 보면은 통찰력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미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장애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독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